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좀 이상하죠? 통신 5번이라 써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오늘 지금 6번 수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5번에서 우리 저번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 우리 저번에 좀 그래프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5번 그래프만 한번 잠깐 보고 6번으로 넘어가려고 5번 잠깐 띄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저번에 배웠던 거는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디지털 전송이라 부르는 거는 아날로그도 디지털로 보낼 수 있고 디지털도 디지털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보낼 때는 이런 방법을 써준다 했어요. 첫 번째 PCM이라는 펄스 코드 변조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우리가 시간을 쪼갠 다음에 샘플링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 시간에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모두 읽어서 그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이진법으로 변환 후 보내고 받은 걸 다시 숫자로 변화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걸 우리가 PCM이라고 했고요. DM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그냥 저번 값과 이번 값을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의 값이 4인데 저번의 값이 3이면은 우리가 3이 4보다 더 크니까 플러스, 만약에 저번의 값이 5인데 이번의 값이 4면은 이번 값이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라고 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걸 델타 변조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더 데이터를 조금만 보내도 원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용량이 작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동기화라고 부르는 건 뭐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나하고 상대방이랑 똑같은 타이밍에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우리는 동기화라고 이야기했고요. 동기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신호를 상대방에서 잘못 읽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해 볼 거냐면, 그러면 어떻게 전송을 할 때 전송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래요. 일단 우리가 통신 6페이지는 넘어갈 거예요. 통신 6페이지 왜 넘어가냐면,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온 다음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서 수행평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학교에 나오질 않는데 뭐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송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송 방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를 방금 전에 보낸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이 형태를 어떻게 보내야지 상대방이 읽기 쉬울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더 정확하게 이 통신 회선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일단은 쉽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 전압이라는 걸 보낸단 말이야. 전압을 보낼 때 전압을 안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뭔가 높게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V로 보낼 수 있고 이거를 마이너스 10V로 보낼 수 있어요. 해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안 보내거나 보낼 때 크게 보내거나 아니면 거꾸로 보내거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낼 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0, 1, 0, 0, 1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무엇을 보고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바로 뭐냐면 전송 방식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전송 방식이 NRG라는 방식입니다. NRG라는 거는 No Return Zero의 줄임말이고요. 이번에는 제로의 값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제로의 값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는 두 가지 값밖에 안 쓰겠지. 뭐냐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요걸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읽어요. 첫 번째는 L. L은 레벨이라는 거거든요.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걸 0이냐 1이냐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I. 이건 인버스라고 부르는 거는 데이터가 저번의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이번이 데이터가 똑같냐 아니면 데이터가 바뀌었느냐로 우리가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필기부터 하고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NRGL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전압 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전압 값이 예를 들면은 위에 있으면은 0,
아래에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읽겠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NRGL이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NRGI라고 말하는 건 전압값이 변화했느냐 아니면 전압값이 그대로이냐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압값을 그대로 가는 건 0, 전압값이 바뀐 걸 1이라고 표시를 해보겠다고요.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읽는 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그래프를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NRG 그래프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결국에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즉 01001110을 내가 보내고 싶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송하는 방식에 NRGL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I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요. L이라는 걸 쓰면은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쉽게 말해 이런 거야. 0은 뭘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플러스 볼트. 우리가 전압값이 플러스인 상태는 0이야. 그 다음 전압값이 마이너스인 상태. 요거는 1이야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0일 때는 위에 있고 1일 때는 마이너스 0일 때 위에 있고 1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주겠다고.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겠지.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더 길게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0, 0, 0, 1, 1, 0, 1 이렇게 된다라면은 좀 쪼개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쪼개서 이야기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0이니까 0, 0, 0, 1은 마이너스지 0,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NRGL이라고 부른다고요. L. 근데 이 방식은 굉장히 지금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걸로 계속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엇이 단점이냐면은 동일한 숫자가 여러 번 나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동일한 전압으로 쭉 가게 되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동기화를 시킬 때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보내는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낸단 말이야. 우리가 기가비트 인터넷이라는 걸 쓴다 했잖아요. 기가비트라고 부르는 건 10의 9제곱이야. 1초에 10의 9제곱만큼 데이터를 보내는데 똑같은 값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게 된다면 상대방이 헷갈리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되게 쉽지만 오류가 나기가 되게 쉬워서 이 방법을 조금 바꿔본 게 바로 뭐냐면 NRGI라는 거예요. 얘보다 이게 조금 개선된 형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기 아래 써있거든. Non-inversion next bit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고 이 다음번에 비트가 0이 나오잖아. 그러면 현재 있는 전압값을 유지한다. 두 번째, 다음번에 비트가 1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현재 전압값을 거꾸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보세요. 지금 0이 나왔잖아. 0이 나왔다는 건 이 앞쪽에 나오는 전압값이 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1이 나오면 전압값을 거꾸로 뒤집어준다. 그리고 또 0이 나왔네. 0이 나왔으면 그대로 간다. 0이 나왔으면 그대로 간다. 1이 나오면 전압값을 뒤집어준다. 1이 나오면 전압값을 뒤집어준다. 1이 나오면 전압값을 뒤집어준다. 0이 나오니까 그대로 간다. 그대로 쭉 가볼까요? 여기서도 그대로 우리가 가보면은 여기서는 0이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고 1이 나오니까 내려가고 또 1이 나왔네. 또 뒤집어줘야 되고 0이니까 그대로 가고 1이니까 뒤집어줘야 되겠지.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0일 때는 그냥 계속 이어져요. 맞지? 0일 때는 우리가 아까처럼 긴 짝대기가 나오게 되는데 1의 값이 나오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면 1의 값이 나오면은 자꾸 전압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0의 값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가겠지만 1의 값이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전압값을 계속 변환을 시켜주니까 1의 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읽기 쉽겠구나. 동기화를 했을 때 오류가 나기 좀 더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보여줄 건데요. 가까이 것들은 다 이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전압값을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려에 따라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전압값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RZ라는 방식이에요. 아까 NRZ라는 방식은 뭐였지?
non return 제로였는데 RZ는 뭘까? return 제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값을 해줄 때 하나의 값을 올려주고 그 다음 다시 제로로 가지고 내려주고 다시 제로로 가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0이라는 값을 할 때 이번에는 0을 마이너스로 일단 가준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제로로 간다고. 1은 어떻게 한다? 플러스로 가고 제로로 가준다고. 마이너스 갔다 제로 갔다. 플러스 갔다 제로 갔다. 마이너스 갔다 제로. 마이너스 갔다 제로. 플러스 갔다 제로. 만약 여기 1, 1, 0, 0, 1, 1, 1 이렇게 돼 있었다 해봅시다. 그럼 1이니까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중간에 제로 값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 값이 찍기 위, 찍기 아래만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보면 한 칸 내려갔었네. 0, 1, 0, 0, 1, 1, 1, 0, 0, 1, 1, 1 각각의 톱니바퀴가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기 쉬운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하나의 비트를 보낼 때 두 개의 전압 신호를 보내야 되겠지. 맞지? 두 개의 전압 신호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도는 굉장히 높을지 몰라도 전송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느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싸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전송 속도를 높일 것이냐 정확도를 높일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확도는 구신 반면에 전송 속도는 매드겠지. 그리고 얘보다는 적어도 얘네들이 전송 속도는 빠를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턴 제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리턴 제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턴 제로란 건 뭐냐면은 전압값이 전압값이 비트를 결정하는 방식 NRG L이랑 동일한데요. 매 비트 간격의 절반이 지나면 무엇으로 돌아와야 된다? 0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맨체스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맨체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맨체스터 축구팀 아니에요. 이 맨체스터라고 부르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컴퓨터에서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조금 특이해요. 무엇이 특이하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봐보면은 전압이 하나를 읽을 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바뀐다 했잖아. 전압값의 절반에서 바뀐 이 절반에서 바뀌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요. 일단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맨체스터라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지 이 디퍼런셜 차분 맨체스터라고 부르거든. 차분 맨체스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맨체스터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맨체스터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 얘 0의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앞쪽 값부터 뒤에 쪽 값을 읽어요. 앞쪽 값과 뒤에 쪽 값을 비교했을 때 앞에 값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뒤에 값이 마이너스로 끝난다. 앞에가 플러스로 시작했다. 잠깐 우리 아까 이야기랑 좀 달라요. 아까는 그래프가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왔었냐면 요렇게 나오고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읽을 때 이 앞쪽이랑 뒤쪽이 동일한 값이었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번엔 앞쪽 값과 뒤에 쪽 값이 다른 값이 나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얘는 읽어주는 거냐면은 앞과 뒤가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을 때는 0이라고 읽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갔을 때는 1이라고 읽는다고요. 무슨 말?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면은 요게 0이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잖아. 요게 1이라고.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0은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다. 1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다. 또 0이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0이 나와야 되네. 지금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겠지.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또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좀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아까는 이게 박자가 일정했어요. 박자가 일정하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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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계속 일정하게 가거든. 여기서도 보면 박자가 되게 일정하게 가잖아요. 근데 맨체스터 방식부터는 이거는 박자가 일정하지 않아요. 박자가 지 마음대로야. 박자가 일정하게 가다가 절반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박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좀 큰 특징이 되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차분 맨체스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차분 맨체스터라는 건 똑같거든요. 아까 인버스가 들어갔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no inversion next bit 1. 만약에 다음번 비트가 1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다음번 비트가 0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번에 비트의 값을 역으로 바꿉니다. 라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그래프를 이것도 동일하게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뭐라 해볼까? 0, 1, 1, 0, 0, 1 이렇게 돼 있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봐봐. 제일 먼저 0이 나왔잖아. 0이 나오면 그냥 가는 거야. 0이 나오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0일 때 일단 그대로 가는데 1이잖아. 1이면은 이 비트 사이 여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야. 부드럽게 가. 근데 0이 나왔지. 0이 나오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가야 돼요. 0이 나오면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동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1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잖아. 0이 되면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라고. 0이 나오면은 앞쪽에서 시킨 거랑 똑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1이 나왔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대로 간다고. 또 여기도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1이라고 해봐요. 1이면은 똑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이니까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끊겼잖아.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라고. 1이 나오면 그대로 움직이고, 1이니까 그대로 움직이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데 이번에 0 나왔잖아. 그럼 또 똑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해야 된다.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해야 된다. 1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해야 한다 라는 걸로 우리가 구별해 준다고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냐, 우리가 i라고 말했던 거는 우리가 이 개념만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맨체스터 방식은 NRG L이라는 느낌이 비슷하다고요. 왜냐면 이거는 정해놓은 거야.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거는 0이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 거는 1이다. 정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디퍼런셜이야. 차분 맨체스터 방식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는데, 만약에 1이 나오면은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는데 0이 나오면은 아까 전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가고 를 시켰던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등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내주고요. 이 방식들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할 때 쓰는 랜선 있잖아요. 랜선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랜선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그 전화선 같은 경우에 이것들 중에 또 일부는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맨체스터 방식 필기 한번 해볼게요. 맨체스터 방식이란 건 무엇을 말하냐? 비트 타임 중간에 전압값을 반전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우리 해주고요. 차분 맨체스터라는 뭐냐면 비트 타임 중간과 비트 타임의 전압값을 반전을 시키는 거거든. 이 타임에는 언제를 반전시키냐? 0이면은 비트 타임에 바꿔야 돼요. 0이면 비트 타임에 바꾸잖아. 그럼 아까 앞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 된다고. 0이면은 앞전에 했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만약에 0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바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차분 맨체스터다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요. 다준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꼭 전압값을 하나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걸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전압을 보낼 때 5V만 보내는 게 아니라 5V, 10V, 5V, 10V, 15V 이렇게 전압을 다양하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양하게 보낸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특정한 숫자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은 플러스 1V는 예를 들면 0, 1, 마이너스 1V는 1,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전압값으로 두 개의 데이터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거고요. 이게 구현이 된 게 이렇게 구현이 된 거거든.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 때는 보통 만들 때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요. 전압값이 계속 플러스 값이 나오거나 계속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오류가 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EB1Q라는 게 있거든.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예를 들면은 00의 값을 표시해 줄 때 이전의 값이 플러스일 때랑 이전의 값이 마이너스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이전의 0001, 1011 해서 이거 전의 비트 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의 비트 값이 플러스일 때 이번에는 이거는 전의 비트 값이 플러스면은 1로, 만약에 전의 비트 값이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로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의 비트 값이 플러스이면은 마이너스 저거 1, 1이지. 이게 마이너스 3으로. 그 다음에 전의 비트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0, 1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뒤져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동일한 값이 이 전의 값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1이라는 건 전의 값이 플러스이고 이번의 값이 11이면 이번에 마이너스 3이라 나타내라. 그리고 전의 값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번 값이 0, 1이면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라.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 이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만 본다면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이거를 보여주지 않은 거는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낼 거는 아니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 몰라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이런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준다고요. 자, 정리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가예요. 데이터 보내는 전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송 방식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예요. 첫 번째, 정확도를 높일 거냐, 두 번째, 전송 속도를 높일 거냐에 대한 싸움이고요. 우리가 보내는 감지하는 센서가 세밀하게 감지를 잘하고 주변에서 잡음이 적게 들리면 적게 들릴수록 한 번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많은 식으로 볼트 하나에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즉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주변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거나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을 못할 거, 오류가 많이 생길 것 같잖아. 그러면 RZ라는 방식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에 조금씩 보내더라도 정확하게 보내는 형태대로 발전을 하기도 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를 넘어서 또 다른, 이번에는 아날로그 방식 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